여자들은 자신이 더 나은 남자, 더 잘 맞는 남자를 만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속에 사는 일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어? 윤정이잖아? 가본 적도 없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되자 윤정은 크게 놀랐다. 윤정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른 친구가 엉거주춤 반쯤 일어선 테이블 쪽으로 윤정은 천천히 다가갔다. 모임 날짜와 친구들이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할 거라는 것도 알았지만 카페는 정숙이 혼자 결정한 장소라서 윤정은 여기서 친구들을 만나리라는 걸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다. 와, 어떻게 여기서 봐? 정숙이가 너 바빠서 못 올 거라 그랬는데? 중요한 약속이 좀 있었어. 미희가 생각보다 말이 빠른 편이긴 해도 눈치가 있었고 윤정을 좋아했기 때문에 바로 이혼 얘기를 꺼내는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다. 윤정은 옆에 서 있는 승민의 눈치를 슬쩍 보았다. 친구들의 눈은 윤정의 시선이 그를 가리키기 전부터, 아니, 윤정과 승민이 카페에 들어선 직후부터 승민에게 못 박혀 있었다. 승민은 늘 여자들의 눈에 띄는 남자였다. 반듯한 이목구비와 자기관리가 잘 된 깔끔한 인상에 서글서글하고 선한 느낌을 주는 약간 처진 눈은 미소를 지을 때 특히 돋보였다. 여자들은 승민의 무심한 표정에 특히 끌렸다. 태도는 정중하고 말투는 다정했지만 여자들은 그에게서 기본적으로 무심함을 예민하게 감지했다. 여자에게 매너는 갖추지만 여자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는 그의 태도는 여자들을 가장 안달나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다. 누구? 미희가 망설이다 승민의 정체를 물었을 때 친구들은 모두 미희를 응원하는 기분이 되었다. 승민이 누구인지 윤정과는 무슨 사이인지 친구들은 너무 알고 싶었다. 아, 이분은 미용실 손님이셔. 윤정은 승민을 더 소개할 말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다. 승민이 미용실 손님인 건 사실이었지만 사적으로 만나게 된 것까지는 설명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윤정의 소란스러움이 친구들에게도 옮겨간 것인지 친구들은 멀뚱한 눈을 깜빡이며 서로를 보았다. 어쨌든 이렇게라도 보게 돼서 좋다. 친구들 중 누군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자리를 정리하는 말을 던지자 친구들은 긍정하듯 앞다투어 답을 내놓았다. 미안 얘들아, 나도 다음에는 꼭 모임에 참석할게. 다들 재밌게 놀아? 윤정이 여전히 말없이 서 있는 승민을 의식하며 친구들에게 마무리 인사를 건네자 승민이 기다렸다는 듯 카페 안쪽의 자리로 앞장을 섰다. 승민이 벽 쪽의 자리로 윤정을 안내하며 긴 팔을 뻗었을 때 윤정은 그제야 누군가 자신을 뚫어져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윤정이 파악하기까지는 찰나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아, 선생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네요. 윤정은 재영의 얼굴이 얼핏 붉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재영은 실제로 윤정의 손을 잡았던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다. 윤정 씨, 저쪽에 앉으시죠? 윤정과 재영이 어쩐지 말없이 서로를 보고 있자 불안해진 승민이 끼어들었다. 윤정은 정신을 차린 듯 아차 하며 재영은 물론이고 지연에게까지 눈인사를 건네고 승민을 따라갔다. 윤정이 빈 의자에 가방을 올리고 자리를 잡자 승민은 무얼 먹겠느냐고 물었다.
저 아메리카노 마실게요. 윤정이 대답하며 급하게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중에 승민이 재빨리 일어났다. 아니요. 이번엔 제가 사게 해주세요. 원래 식사도 제가 대접했어야 하는데요. 승민은 미소로 대꾸하며 카운터로 향했다. 윤정은 오늘 당연히 자신이 식사를 사야 한다고 믿었지만 승민이 정한 레스토랑에서 이미 그 기회를 놓친 참이었다. 식사가 끝날 때쯤 승민이 미리 결제를 마친 참이어서 윤정은 마음이 크게 불편해졌고 카페에서라도 꼭 자신이 사겠다고 결심한 터였다. 누가 밥을 사고 커피를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상황이 윤정을 더더욱 불편하게 만든 건 스스로가 아니라고 믿었어도 이걸 데이트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설마 저분이 진짜 나를 여자로 생각할 리가. 윤정은 한층 더 깨름직한 기분이 되어 카운터 앞에서 주문을 하는 승민을 보았고 카페 곳곳에 자리한 여자 손님들의 관심이 승민에게로 쏠려 있는 것까지 눈치를 챘다. 하지만 윤정의 눈치가 재영이 자신을 윤정을 보는 재영에게 지연의 눈에 고정됐다는 데까지 미처 가닿지 못했다. 이날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복잡해질지도 윤정은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 지연은 불쾌해졌다. 재영의 태도가 점점 호의적으로 변하는 것을 좋은 신호로 여겼고 실제로 그의 눈빛에 따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 것도 같았는데 분위기는 순식간에 변했다. 카페로 들어온 한 여자 때문에. 지연은 눈치가 빨라서 재영의 눈빛이 변하는 걸 재빨리 알아챘지만 지연보다 눈치가 없는 여자라고 해도 재영이 윤정을 보는 게 예사롭지 않다는 걸 모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가장 눈치가 없는 건 재영 자신뿐이었을 만큼 재영의 마음은 모든 면에서 티가 났다. 요즘 뭐 보는 책이나 영화 있으세요? 좋은 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지연은 살짝 고개를 숙인 채 긴장하는 재영에게 일부러 대화가 끊긴 적이 없다는 듯 말을 걸었다. 아, 네? 책이요? 아, 제가 요즘 뭘 보고 살 겨를이 없어서. 그럼 아무거나 괜찮아요. 제가 모르는 작품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지연은 의도치 않게 톤이 높아지는 자신의 목소리에 살짝 움찔했지만 이내 환한 미소로 당황을 감추었다. 지연에게 경쟁자의 존재는 새로웠다. 지연이 여자가 있는 남자를 탐내지는 않을 정도로 도덕적이었던 것도 아니었고 탐나는 남자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여자를 손쉽게 떼어낼 정도로 매력적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지연은 그냥 눈치가 빨랐다. 갖고 싶은 남자가 생기면 그가 자신의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는 어렵지 않았다. 애초에 깊이 사랑에 빠지고 관계에 만족하는 남자는 한눈을 팔지도 않았다. 지연은 그저 적당히 헐거워져서 떨어지기 쉬운 사이에 결정적인 균열을 만드는 식으로 남자를 차지했을 뿐이었다. 그러니 경쟁자와 머리채를 잡거나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할 일은 당연히 없었던 것이다. 다만 지연은 언젠가 자신을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던 한 여자를 떠올렸다. 저 진짜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권지연 씨는 기회가 많잖아요. 너무 쉽게 다른 남자 찾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진짜 그 사람밖에 없어요. 지연 씨가 그 사람 잡은 손만 놓아주면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그래주기만 하면 진짜
평생 지연 씨한테 감사하면서 살게요. 제발, 지연 씨, 제발요. 그때 여자는 당장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고 말하는 내내 울었다. 지연이 그 여자를 불쌍하게 여겼을까? 그래서 그 여자의 남자를 잡은 손을 놓았을까? 지연이 여자에게 느낀 감정은 오직 한심한 뿐이었다. 왜 자신한테 남자가 그 사람 하나뿐이라고 믿는 거지? 세상에 남자는 많았고 그 중에 괜찮은 남자도 많았다. 여자들은 자신이 더 나은 남자, 더 잘 맞는 남자를 만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속에 사는 일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지연은 여자가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게 너무 한심해서 별 대꾸도 해주지 않았다. 어쨌든 그때쯤 돼서는 지연이 그 남자의 손을 놓고 말고 할 문제도 아니었다. 5년을 사귀고 당장 내년에 결혼하자는 말까지 나온 여자를 버렸는데 지연이 그 남자를 놓고 밀어버리기까지 한다 해도 여자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연은 8개월 만에 그 남자를 버렸고 그 남자는 다시 전 여친에게 돌아갔다. 결혼까지 했다고 들었지만 아름아름으로 알게 된 사실로는 이혼을 한 해 만에 한다고 들었다. 애초에 다른 여자에게 혹해서 자기를 버린 남자를 그 여자는 왜 받아준 걸까? 남자가 자기 곁에 있어도 이 사람이 언제든 자기를 떠날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내내 두려워하며 살았을 텐데. 저 아메리카노 마실게요. 가까이에 앉은 윤정의 목소리가 잔잔한 카페의 음악을 뚫고 또렷하게 지연의 귀를 때렸다. 재영과 지연 모두 주문을 하러 카운터로 이동하는 승민을 따라 고개를 돌리다가 흠칫하고 시선을 바로 했다. 지연이 보기에 재영과 그 남자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다. 어쩌면 지연 자신과 비슷해서 지연은 자신이 남자였다면 그런 분위기를 풍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지연은 이 상황이 더욱더 싫었다. 항상 사냥꾼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사냥감은커녕 치열하게 쫓고 쫓기는 사냥이 벌어지는 초원 한쪽에 납작 엎드려서 제 몸이나 핥고 있는 작고 연약한 짐승이 될 것만 같았다. 혹시 자신이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지연은 극도의 불쾌감을 느꼈다. 네가 그렇게 뻗대고 까불어봤자 별 수 없는 남자 아니고 뭐겠어, 최재영?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나는 끝까지 가볼 자신이 있으니까. 지연은 살짝 내리깐 눈동자를 윤정 쪽으로 슬금슬금 옮기려는 기색을 보이는 재영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리고 그때서야 윤정을 어디서 보았는지를 기억해내고 말았다. 재영의 병원에 갔을 때 본 여자였고 그때 윤정이 자신의 마음이 크게 걸리던 느낌도 더불어서 떠올랐다. 술 생각이 나는데 자리 좀 옮길까요? 당황했다기보다 황당한 감정을 드러내는 재영의 눈빛에도 지연은 기죽지 않았다. 재영은 지연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몰랐고 설사 알았다고 해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일어나죠. 제가 좋은데 알아요. 편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